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나는? 안녕하세요. 안녕마이니트의 지선입니다. 제가 10월에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계신 거죠? 안녕마이니트는 제가 뜨개 관련해서 뜨개 했던 거랑 뜨개 완성작들,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거, 뜨개 관련해서 구매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뜨개 하시면서 귀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네, 요새 날씨가 너무 뜨개하기 좋아져가지고 진짜 뜨개 인생 최대의 문어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어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 저거 가지고 문어발이 많다고 그래 이러실 수 있지만, 제가 함뜨를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함뜨를 진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강제성이 막 엄청 있는 함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뜨를 하면 웬만하면은 완성을 하는 그 함뜨 마감 기간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함뜨를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뜨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겠죠.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바로 돌아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 완성작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옷은 지난 영상부터 쭉 보여드렸던 노르데나이라는 이자벨 크라이머 작가님의 도안입니다. 이것도 완성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지금 이 조그만한 가방은 김대리님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무신사 스타일의 니트백을 제 스타일을 조금 더 가미해서 만든 가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썸네일 찍을 때 어떻게 찍을지 막 하다가 이렇게 가방을 소매에 꼭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팔에 걸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놔두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짠! 이 노르덴 아이 스웨터를 보여드리자면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노르덴 아이 스웨터는 이자벨 크라이머 작가님의 도안으로, 도안이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자면, 제가 누가바니치에서 이 울리스 실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컬러 이름을 읽지는 못하지만 이 컬러입니다. 이렇게 약간 하얀색인데 회색이 멜란지 돼 있는 이 컬러 실을 제가 6보를 샀고, 이런 청록색 컬러인데 이름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카메라에는 파란색처럼 보이지만 약간 피콕 그린 톤의 청록색입니다. 이 컬러를 하나를 사서 원래는 배색을 뜨려고 했어요. 줄무늬로 들어간 간단한 기본적인 배색. 그러니까 실을 생각을 안 하고 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그 기본 티를 떠볼까 했는데, 이 실을 게이지를 내보니까 너무 메리아스만 뜨기는 아까운 실이더라고요. 무늬가 너무 잘 나오고 배색을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뭐를 들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테네 프로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봄쯤에 아마 아테네 프로버 소매를 다 떴다고 그렇게까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소매를 뜨고 바디를 떠 올라가면서부터 아, 이건 실이 모자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실이 50g이지만 185m예요. 그래서 이게 한 6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전체에 꽈배기가 들어간, 패턴이 들어간 그런 니트는 좀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2개를 다 뜨고 바디에 한 고무단 시작해서 무늬 1개 정도 떴을까? 그때쯤에 이제 아, 모자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풀었습니다. 포기는 빠르게. 그래서
이 실을 이제 뭐를 뜰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메리아스 무늬도 잘 나오고 꽈배기 무늬도 잘 나오는 편인데 전체 꽈배기는 또 실이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꽈배기와 메리아스가 섞인 그런 옷을 뜨자. 그래서 찾은 노르드나이 스웨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진짜 6벌이 샀거든요. 띠지 보이시죠? 6개. 이거를 정말 탈탈 털어서 다 썼어요. 완전 다 쓰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것보다 실은 뭐 실 정리하니까 조금 더 실 자투리들이 좀 남긴 했지만 딱 이 정도 남기고 다 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뜨는 니트 길이보다는 조금 짧게 떠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띠지를 안 버리고 있어서 이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율리스 실. 그래서 이게 패턴이 이렇게 가운데 다이아 패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뜨고 싶은 거였어요. 원래 길이는. 근데 그렇게 뜨면 다이아가 한 반절 정도 들어가다가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패턴을 더 뜰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무단을 좀 길게 뜰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고무단을 원래 제시된 사이즈보다는 좀 길게 뜨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소매를 먼저 다 떴죠. 그래서 소매 길이를 다 뜬 다음에 나머지 실로 될 때까지 고무단을 뜨자. 그래서 이제 길이를 다 늘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사이즈보다는 조금 짧은데 그래서 그냥 롱스커트나 미디 스커트에는 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길이가 됐어요. 너무 짧진 않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 실을 6벌을 다 썼다는 얘기를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옷은 탑다운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드랍 숄더지만 뒷판 뜨고 갑자기 또 네, 맞을 거예요. 뒷판을 뜨고 여기 어깨에서 코를 주어서 앞판을 뜨고 내려와서 여기 몸통을 합쳐서 이제 바디를 쭉 길이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주어서 쭉 길게 뜨는데 소매의 고무단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저도 아마 길이 그대로 떴을까요? 더 짧게 떴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뜨고 이 소매를 이렇게 접어 입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단이 그냥 원바이원으로 떠도 저도 좀 겉뜨기가 안 예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쪽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니트를 고무단을 길게 떠서 이렇게 입어도 예쁘겠구나. 고무단 나오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이 처음에 흔들코를 잡을 때 진짜 흔들코가 안 예쁘게 잡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튜블러 바인드 오프는 또 예쁘게 잘 돼요. 신기하죠? 흔들코로 잡을 때 진짜 제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 아테네 프로버를 뜰 때도 아무래도 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냥 흔들코 잡는 것도 해보고 끌어올려서 흔들코 잡는 것도 해보고 뭐 고무단으로 해서 올리는 것도 해보고 사슬코 별실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해봤는데 이 끝부분이 진짜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일반 롱테일 캐스톤으로 했는데 돗바늘 마무리는 진짜 깔끔하고 예쁘게 되더라고요. 통통하게 예쁘게 잘 된 편이죠. 그리고 이 실이 약간 제가 탄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띠용띠용 하거든요. 이게 평상시 우리가 보는 다른 니트랑은 다르게 진짜 완전 띠용띠용해요. 그리고 이 실의 특징이 또 전체가 다 이렇게 고르게 굵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더 티가 나냐면 메리아스도 막 엄청 예쁘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꼬아뜨기를 하면 이 얇은 데에 꼬아뜨기가 걸리면 이렇게 너무 폭삭 들어가게. 근데 이 다음 코에서는 또 되게 두꺼운 실이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대로 다 떴음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가 안 떠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단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 되게 가볍고 색깔도 예쁘고 다양하고 가격대도 13,000원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되게 가성비도 괜찮고 좋다. 그렇지만 다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세탁을 해보니까 이 실이 진짜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까지만 만약에 보셨다면, 아, 그러면 올리스실 별론가 보다 이랬을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 세탁을 하니까 진짜 기모감이 약간 포실포실 일어나면서, 제가 메리어스 이 코도 별로 안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이 탄성도 있고, 실의 굵기도 굵었다 가늘었다 하고 이러니까 또 제가 컨티넨탈로 뜨고, 그러니까 코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세탁 매직도 있는 데다가 이 세탁 후의 감촉이 그냥 원래 볼실을 만졌을 때보다 세탁 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실이 막 까칠까칠하거나 뭐 털이 날린다거나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바삭바삭한 편이긴 한데 그런 거에도 비해서도 또 부드러운 편이기도 해요. 그 바삭바삭한 실들에 비해서는. 아무튼 그래서 이 실을 세탁을 해보고 나서는 아 이래서 올리스 실이랑 이거보다 조금 굵은 두께 질리트 그 실들을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고 구매를 안 하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이번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패턴이 진짜 꽈배기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여기 이제 한 코 두 단 멍석뜨기도 예쁘게 나오고 꽈배기도 벌어짐 없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실을 진짜 뜰 때보다 세탁 후의 만족감이 훨씬 좋고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6볼이니까 300g 정도로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그 콘사나 이런 걸로 300g 만들었던 옷이랑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4mm로 작업을 했거든요. 게이지가 거의 원작에 가깝게 나왔는데 그래서 게이지 작업을 했지만 이게 탄성이 있는 실이라 그런지 조금 완성작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즈가 아마 제가 3 사이즈인가 4 사이즈를 넣었거든요. 3 떴을 거예요, 3. 근데 반품이 그거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한 50cm는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핏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작게 나왔고 근데 또 이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오버핏으로 나왔어도 좀 덜 예뻤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옷을 뜯다 보면 이게 이제 드롭숄더니까 이게 통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근데 이게 어깨를 많이 내려가면 통이 좀 좁아도 되지만 만약에 어깨보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진동 둘레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얘를 뜨는 중간에 입어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할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성된 다음에 입어본 걸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통이다. 그렇지만 좀 좁은 편이다. 원래 이게 팔뚝에 살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좀 넉넉하게 입고 싶으시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진동을 조금 더 뜬 다음에 그 다음에 합치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 소매가 생각보다는 좁았어요. 그래서 완성하고도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걱정했는데 그 정도의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좀 내려와서 그나마 덜 어깨 깡패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깨가 이렇게 딱 맞는 게 제일 예쁜 것 같고 저는 레글런이 제일 그래서 어깨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깨가 어중간하게 드롭숄더면 진짜 부피감이 더 있어가지고 뚱뚱해 보이고요. 어깨가 아예 팔 쪽으로 좀 내려오면 겨드랑이 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실의 색을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이거 프랑스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이 색이 자작나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작나무처럼 약간의 회색이 섞인 연한 회색인데 거기에 진한 회색처럼 멜란지된 그런 자작나무 느낌의 컬러입니다. 지금 그늘져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는 완전 흰색은 아니고 완전 회색도 아니에요. 되게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뜨면서 여기 구멍 무늬를 이거를 그냥 꼬아뜨기로 다 메울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뜨기 전에 후기들을 되게 많이 살펴보는 편이라서 이 구멍 무늬를 다 없애고 뜨신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냥 원작대로 떴는데 막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죠. 여기가 되게 이쪽이 또 얇은 실이 걸리면 구멍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너를 입고 어차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가방 짜잔. 지금 이 가방 안에 실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 아니 원래 작은 가방이에요. 짠. 진짜 작은 가방이에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제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 근데 그 원래 이거 올리셨을 때 김대리님도 되게 미니백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 저도 미니백을 생각하고 한 볼로 끝내보고자 생각해서 이제 만든 가방이고요. 제가 이제 실들이 한 볼씩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조금씩 남은 여러 개들도 있고 이래서 램스울로 이거를 한번 보카시 느낌으로 섞어가지고 처치를 해볼 생각으로 그렇게 뜰지 아니면 이 실이 한 볼보다는 조금 더 사용해서 좀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처치할지를 고민하다가 네, 이걸로 결정을 하고 떴는데 이거는 세븐이지 실 이거 머스타드 컬러고요. 한 볼에서 제가 조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실들로만 떴었고 가로 코수를 28코 근데 바늘은 제가 5mm로 떴는지 5.5mm로 떴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28코 하고 손잡이는 14코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잡이를 14코로 하지 말고 한 12코 정도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여기가 이렇게 잡는 그립감은 좋은데 여기가 넓으니까 뭐를 넣어도 좀 더 퍼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이렇게 조금 더 넓적한 넓은 가방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고 모양이 끝나는 가방이죠. 여기에 태그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예쁘죠. 근데 진짜 작아요. 이렇게 해도 깔끔하고 예쁜데 저는 이거를 뜨려고 할 때부터 생각이 저기 앞에 뽀글뽀글한 링구사로 미니 주머니 하나 있으면 되게 귀엽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봤을 때부터. 그래서 링구사 2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줬습니다. 귀엽죠? 얘 있으니까 더 겨울 느낌도 나고 뽀글뽀글 좀 복실복실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몇 코로 떴는지 기억은 안 나고 2겹을 잡아서 메리아스 뜨기로 뜬 다음에 여기 바느질 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부분은 좀 말릴까봐 끝에 캐스토프를 아이코드 코마금을 해줬고요. 그리고 같이 바느질하면서 이 태그를 못 달겠더라고요. 저는 바느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소잉 바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로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도안이 그 영상이랑 다르게 한 게 있다면 안쪽 부분을 코바늘 작업 안 하고 그냥 메리아스 이끼로 다 작업해줬어요. 메리아스 이끼로 다 작업을 해줬더니 겉에서 봤을 때도 되게 깔끔하고 그 대신에 좀 모서리에 각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완전 이것도 한 볼 탈탈 털어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느질 할 때는 그냥 비슷한 머스타드 컬러 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메리아스 이끼를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쓸 실이 없었어요. 얘도 다 써버렸어요, 완전. 그리고 또 다르게 변형한 거는 없어요. 여기도 다 그냥 메리아스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 코 한 단 그냥 다 1대1로 이어줬더니 약간 여기가 두꺼운 감이 있고 또 두껍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길이가 이 뭐죠? 이 바닥면이 조금 더 넓어진 거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맞춰서 바느질 하느라고 그거는 좀 신경을 썼고 이 머스타드 컬러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븐이지 실 말고도 이 머스타드 컬러 자체를 좋아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머스타드 컬러 가방이. 그리고 이렇게 도루를 말리잖아요. 메리아스 뜨기로 쭉 뜨니까. 근데 이 부피감이 생각보다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갑 하나랑 핸드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원래 이 스트랩이 이 정도로 길진 않았거든요. 완전 있는 대로만 쓰다 보니까 되게 타이트했는데 이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 무거운 거 담고 그럴 정도의
가방은 아니니까 진짜 지갑 하나 아니면 뭐 차키, 핸드폰 이 정도? 그렇게만 담고 다니니까 좋았는데 가지고 다닐 때 이게 이렇게 어디에 딱 놨을 때 후루룩 나오는 그런 경향은 있더라고요. 지갑 말고 핸드폰이나 이런 좀 가벼운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자꾸 펄렁펄렁 하는 게 좀 들고 다닐 때는 거슬린다. 그렇지만 너무 귀여우니까 참을 수 있다. 여기는 어디 멀리는 아니지만 뭐 카드나 이런 거 간단하게 넣으려고 만들었는데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장식용. 귀엽죠? 이렇게. 한 볼이나 아니면 뭐 램술 같은 거 한 6합? 한 8합? 이 정도 되는 거가 여러 개 남아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만들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완성작이라고 할 순 없지만 완성작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익스펙토 페트로놈 미튼입니다. 제가 한 짝을 다 떴어요. 이렇게.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여기 패턴이 생각보다 잘 보이는데 여기 별로 안 예뻐가지고 코가 안 예뻐가지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되게 영상으로 봤을 때 멀리서 보니까 조금 잘 보이네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들이. 이 장갑은 그 해리포터의 뜨개질 마법, 해리포터와 뜨개질 마법 그런 책에 있는 장갑이고요. 저는 영어 원서로 돼 있는 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장갑을 뜨고 싶을 때 이 배색만 보고 이거 떠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감이 있는 장갑이었다는 말이죠. 아니 처음 시작을 그냥 별도 사슬코로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예쁘게 하려고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를 이렇게 놔두고 안감을 하나 뜨고 그래서 그 안감과 이 겉에 장갑을 이어주는 그런 장갑이더라고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장갑이더라고요. 안 읽어본 사람의 최후죠. 그래서 일단 완성을 하고 이쪽 전 안감까지 만들 생각은 없고요. 여기를 뜨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 가지 색깔로만 떠진 부분이 배색이 된 부분보다 얇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코막음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 소매 부분 이만큼만 안쪽에 따로 떠가지고 마무리하는 걸 해볼까. 안쪽을 안감을 만들어 볼까. 이만큼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껴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손이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이 여기 끝이 살짝 닿아요.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그래도 예쁘죠. 이 배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이 톤이 조금 더 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장갑만 봤을 때는 책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걸 단독으로 봤을 때는 이 배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 뜨개 모임 가서 같이 모였던 선생님들한테 컨펌을 받고 이걸 진행을 할지 말지를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봤습니다. 이 장갑에 어려운 점은 없는데 그래도 어려운 점이라면 이렇게 배색 구간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걸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쪽 엄지손가락이고 장갑이 좀 작은 편이에요. 제 손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가 좀 짧아요. 전체적으로 짧고 지금 손이 이렇게 쫙 펴져서 편안하지 않은 상태의 장갑이에요. 소장용이란 얘기죠. 소장. 이렇게 그냥 소장할 예정이고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뜨면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배색이. 그렇기도 하고 실정리 아직 안 한 상태. 안쪽도 많이 팽팽해지긴 했죠. 전체적으로 제가 막 일부러 좀 여유를 많이 두고 뜨는 편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코가 안 예뻐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영상으로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영상의 페이크.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뜰 때는 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게, 또 많이 했던 게, 제가 이거 뜨고 있는 실이 이 셔틀랜드 울과 메리노가 섞인 사라라는 실이거든요. 이게 퍼민이라는 회사, 덴마크 회사에서 나오는 실이래요. 그래서 이 실로 뜨는데 이 실이 진짜 잘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색 간격이 넓어도 이 배색 코드를 막 일부러 이렇게 유지하지 않아도 얘네끼리 어느 정도 마찰력이 있으니까 딱 그 정도에서 멈춰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배색을 할 때, 아, 이런 걸로 배색을 하는구나. 이런 실로 뜨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그런 실입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남았죠. 이거 50g인데 300m거든요. 이거 하나는 280m이고 그랬었어요. 두 개가 아무튼 같은 실이었는데도 미터 수가 달랐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엄청 가볍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30g도 안 돼요. 두 개 합쳐서. 하나는 한 28g? 27g? 또 기억이 안 나요.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제가 사진 그 자막으로 쓰든지 할게요. 그래서 엄청 가볍고 그리고 되게 따뜻할 것 같은. 그래서 아, 이런 실로 장갑을 뜨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배색 실로 떴는데도 진짜 얇아요. 두께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얇고 그래서 안감까지 해가지고 좀 도톰하게 그렇게 쓰는 장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갑을 코는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손목 부분 떴고 이제 배색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함뜨를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갑을 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장갑이 실생활용으로 그렇게 뜨려고 했던 장갑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 완성했으니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호그와트 자수. 예쁘죠?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이어지는 세계관? 이 파우치 그냥 광목 파우치인데 미미살롱 염색 키트를 샀을 때 받았던 파우치인데 이것도 염색을 한 다음에 여기 앞쪽에다가 자수를 놔줬습니다. 이거 자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스티치죠. 스티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담아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페트로놈이랑 나무, 여기는 호그와트,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사슴이에요. 그 해리포터의 페트로누스인 사슴 모양이 이쪽 장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겨울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또 뜨고 있는 거, 이제 함뜨에 들어가 있는 걸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짠, 보이세요? 아가일 패턴의 목도리를 뜨고 있어요. 근데 무려 짠, 양면 배색입니다. 이게 원통형으로 뜨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한꺼번에 떠가는 그런 더블 리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더블 리팅이라고 하면 그 가디건 앞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나 뭐 모드티나 이렇게 그렇게 뜨는 더블 리팅만 떠봤다면 이번에는 배색을 하면서 뜨는 더블 리팅을 함뜨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엘리사벳님의 도안이고요. 니팅 카페에서도 많이 뜨셨던 그런 건데 작년에 나온 도안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다시 뜨시면서 함뜨를 모집하시길래 도안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어서 그 함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뜨고 있는데 고난이 몇 번 있었어요. 고난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처음은 제가 지금 어울림실로 뜨고 있거든요. 배색을 고르는데 진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무난한 차콜 머스타드 조합으로 가자. 그랬는데 뜨려고 보니까 머스타드 컬러가 제가 사용을 했던 실인 것 같아서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진짜 있는 어울림 실들을 다 꺼내가지고 조합을 해봤는데 막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온전한 볼로 남아있는 이 컬러 이름을 모르는데 연한 보라색이에요. 연한 보라색과 차콜색 이렇게 두 가지로 배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채색이 들어가면 언제나 뭐 배색은 기본은 하니까요. 그래서 무채색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또 두 번째 고난은 고무단이 진짜 안 예쁘게 떠지는 거예요. 지금도 삐뚤삐뚤하잖아요. 이렇게 X자처럼 이 실도 약간 탄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또 V자가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한 세 번 풀었나? 그랬는데도 바늘을 바꿔가면서 떴는데도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세 번째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리면 괜찮죠. 근데 이렇게 다시 쭉 당겨지면 이렇게 막 X자처럼 고무단이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부터 이제 떠가는데 엄청 떨렸거든요. 처음 뜰 때. 그리고 틀려서도 이제 몇 번 풀기도 했고.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안 떠본 거니까. 더블 리팅을 그냥 이렇게 앞섭이나 단추구멍이나 이 정도로만 떠봤지 이렇게 배색하면서는 처음 떠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손으로 저 자꾸 뜨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장력 조절이 안 되는 게 막 물결 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단별로 울퉁불퉁한 게 여실히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밌어서 그냥 뜨고 있어요. 아가일 패턴 하나 끝났고요. 그리고 두 개째 들어가면서 지금 사진 찍으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계속 막대 바늘로 뜨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줄바늘로 뜨다가 사진 찍으려고 막대 바늘로 바꿨어요. 사진은 좀 막대 바늘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뜨고 있고, 제가 여기서 바꿔서 뜬 부분은 원래 한 가지 색으로 고무단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메인 컬러를 제가 차콜로 정했다. 그러면 차콜색으로 이렇게 뜨고 양쪽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뜨는 건데 차콜 바탕으로 보일 때는 저는 차콜이었으면 좋겠고 연보라색 바탕으로 나왔으면 연보라색 고무단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키 스타일이라서 이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질 거예요. 그러면 연보라색 바탕이면 연보라색이 보였으면 좋겠고 회색 바탕에는 이렇게 회색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나눠서 떴는데 나눠서 뜰 생각까지만 했지 실을 좀 편하게 정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코 잡고 그냥 이어서 쭉 떴더니 이렇게 실 정리할 게 막 생겼습니다. 중간에. 처음부터 머리를 썼으면 이렇게 안 했어도 되는 건데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그렇지만 뭐 실 정리야 하면 되죠. 제 고민은 이렇게 너무 물결치는 장력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 이 패턴 하나를 뜨고 그 다음을 뜰 때쯤 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코가 안 예쁜 게 좀 보이죠. 그리고 세탁을 하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 메리아스 떴을 때보다 좀 모양이 안 예뻐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코짜리는 또 별로 안 예쁘고 세탁하면 좀 잡히겠죠? 그리고 멀리서 보면 안 괜찮은가? 괜찮겠죠?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11월 중순까지였나? 아마 뜨려면 금방 앉은 자리에서 하루에 이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뜰 수 있을 건데 이게 그냥 막 후루룩 TV 보면서 정신없을 때 이렇게를 못 떠요. 이 한 칸 한 칸을 다 체크하면서 뜨고 배색을 이 코가 바뀌는지 저 코가 바뀌는지 이거 신경을 쓰면서 떠야 돼서 되게 천천히 느리게 뜨고 있거든요. 잘못 뜨면 또 풀러서 다시 뜨기 되게 애매하니까.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몇 시간이 있을 때만 이거를 뜰 수 있게 돼서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전 중에 잠깐 아니면 밤에 애들 다 자고 식구들 다 자고 있을 때 이렇게만 뜰 수 있으니까 진도가 팍팍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함뜨가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함뜨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떠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가일 패턴 너무 예뻐서 잘 뜨고 잘 두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뜨고 있는 함뜨의 두 번째. 딱 보시면 뜨신 분들은 아시죠? 라나베스트입니다. 라나베스트도 떠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그 인형 소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되게 예쁘고 잘 어울리셔가지고 이거 나도 뜨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주변에서 나도 뜨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 단체로 뜰까요? 이렇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무덤을 파는 함뜨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뜨는 막 여럿이서 뜨는 건 아니고 저희 그 밴드에 있는 분들에서 이걸 뜨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도안이 있으신, 그러니까 뜨려고 도안을 사주신 분들을 처음엔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 구매해서 뜨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 한 20분 정도 같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1월 말까지라서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워낙 패턴이 많고, 전체 패턴이고 이래서 조금 서둘러서 막 시작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니팅 포 올리브 헤비 메리노 실로 뜨고 있고요. 5mm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더스트 무스라는 컬러입니다. 더스트 무스. 그래서 저는 더스트 무스가 뭔가 해가지고 무스를 찾아봤거든요. 그 동물 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알고 계신가요? 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약간 소같이 생긴 들소? 버팔로? 이런 느낌의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컬러구나. 근데 이게 색이 막 실색이 사이트마다 다르고 제가 보는 모니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색이 나올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예쁜 컬러로 제가 잘 입을 수 있는 컬러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베이지 계통의 그런 실로 뜰지 어떤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뜰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었죠. 저는 보통 그 서술형으로 길게 써 있는 도안들은 차트를 보고 뜨는데 이제 같이 뜨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글 도안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한글 도안으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한글로 된 서술형 도안을 막 보고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떴습니다. 차이점을 모르시진 않겠죠? 이 큰 꽈배기, 작은 꽈배기를 전부 다 반대로 뜬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쯤 떴을 때 알게 됐어요. 이쯤 떴을 때 제가 차트를 보고 뜨려고 도저히 서술형 못 보겠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뜨려고 딱 보는 순간 꽈배기 방향이 다 반대네. 그래서 보니 다 바꿔서 떴더라고요. 이 작은 네고 꽈배기랑 이 굵은 꽈배기랑.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그대로 그냥 전체를 다 바꿔서 끝까지 뜰 것이냐 아니면 다시 뜰 것이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꽈배기가 이 작은 꽈배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전체 분위기에. 근데 이 큰 꽈배기가 얘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머리 따져 있는 모양으로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V자 모양, 시온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분위기에서 이 꽈배기가 예쁘지 이 꽈배기는 조금 덜 예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 떴지만 다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다이아몬드 둘, 넷, 여섯, 7개 떴고요. 여기까지 뜬 게 딱 헤비메리노 한 볼이에요. 그 옷 입고 오신 분이 헤비메리노 7볼로 뜨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7볼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되겠죠? 7볼로. 7볼로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더 사야겠죠. 딱 7볼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마 계산상으로도 7볼이면 맞을 거예요. 이 실이 50g에 125m인데 제가 지금 3 사이즈로 뜨고 있거든요. 3 사이즈가 875m로 봤어요. 근데 이게 7볼이면 뜰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지금 계산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 이거를 안 풀르고 그냥 놔둔 이유는 사이즈도 좀 비교해보고 제가 처음에 뜰 때는 또 막 도안만 보고 뜨느라고 조금 타이트하게 뜬 감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나 이런 것도 보려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이 헤비 메리노 실도 100% 메리노 울이라서 이렇게 한 볼 실을 다 썼지만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 다음 볼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펠팅 시켜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못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두꺼운 감이 있는데 이렇게 헤비메리노도 한 4-5가닥이 되거든요. 5개 되나봐요. 그래서 한 이 2가닥 자르고 반대쪽에 원래 새 실에 2가닥을 잘라서 이 얇아진 부분을 이으면 더 이렇게 감쪽같이
이 두 개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있는 게 아니라 반절씩 잘라가지고 이으면 더 티가 안 나게 그렇게 잘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잘 안 끊어져야 하려고 했는데 금방 끊어져 버리네요. 제가 붙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시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비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뜨고 있는 거는 짠! 패턴을 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숨니츠의 폴린 가디건입니다. 색깔이 되게 안 잡혀요. 이게 어느 카메라든지 다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블루 그린 톤이거든요. 근데 블루색만 보이죠. 블루색만 보이죠. 이런 톤이 아니라 조금 더 청록색에 가까운 그런 색인데 생각해보니까 또 저 이런 톤도 좋아하네요. 얘는 초록색이 빠져 보이고 둘 다 초록색이 빠지게 보이네요. 둘 다 좀 더 블루블루한 톤으로 보이는데 네, 블루 그린이라는 게 눈으로 보면 얘가 이래서 블루 그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 실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 15수 이합이 연사되어 있는 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세 가닥을 잡고 5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뜨방에는 들어가 있지만 잘 못 보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함뜨도 아마 11월 초에 끝나는데 저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완성에 의의를 두면서 천천히 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소매 분리도 못했어요. 소매 분리하려면 조금 한 8단? 패턴이 한 8번 정도 더 반복이 돼야지 소매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은 도안을 안 봐도 되고 일단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도 도안을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어디 가지고 나가기에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김천에 또 축구를 보러 다녀왔거든요. 김천 원정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왔다 갔다 차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차도 좀 중간중간 막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계속 잡고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틀리지만 않으면 틀리면 이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지만 근데 안 보고도 뜰 수 있고 편물이 한 번씩 중간에 확인만 해주면 되고 그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 가지고 나가기.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소매 분리 시점에 가까워 오니까 조금 편물이 커진 건 있죠. 완성은 아마 천천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입기 되게 좋은 계절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떠도 10월 안에는 완성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밀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이거를 뜰 때 5mm 바늘을 뜨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뜨려고는 아니지만 요즘에 5mm를 뜰 일이 많아가지고 바늘을 또 샀어요. 이렇게 바늘 샀습니다. 이거는 시니트 바늘이고요. 고시츠? 네, 아무튼 요거 5mm랑 5.5mm 두 개를 샀는데 조립식으로 안 사고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걸 샀거든요. 초점이 잘 잡히고 있나요? 그리고 얘는 그 코팅이 돼 있는 대나무를 샀어요. 저는 좀 코팅이 돼 있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 줄은 스위블입니다.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진한 애를 이렇게 여기 글씨가 있는데 이렇게 줄이 스위블 줄이에요. 그래서 조금 실걸림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실걸림은 적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코팅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엄청 매끄럽게 잘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도 뾰족하고 길어서 뜨기도 좋았고 복병은 줄이었습니다. 보이시죠? 띠용띠용 거리는 거. 진짜 줄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저는 니트프로 줄도 괜찮거든요. 잘 쓰는 편인데 걔보다 조금 더 띠용띠용 거리는 것 같아요. 니트프로 줄보다. 그치만 이 편물을 뜰 때 제가 이걸로 떴거든요. 시니트 바늘로. 그랬을 때 이렇게 편물에 전체적으로 걸리게 되니까 이게 많이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약간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띠용띠용 거리긴 했어요.
근데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이 바늘이 5인치예요. 저는 웬만하면 다 4인치 바늘 쓰거든요. 길이의 차이가 보이시죠? 지금 얘는 랜턴문이에요. 근데 이 지금 소매 분리 직전이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케이블을 좀 긴 걸로 넓게 보자 해가지고 긴 걸로 바꾸면서 랜턴문으로 한 두 단을 떴는데, 랜턴문 왜 이렇게 잘 떠져요? 생각보다 또 여기 이 실이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놀랬어요. 랜턴문의 호수는 다 지워졌습니다. 얘도 5mm. 그래서 저는 보통은 컨티넨탈로 많이 뜨는데 지금 이 패턴은 그 겉뜨기 안 뜨기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컨티넨탈로 뜨면 안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오른손으로 뜨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뜰 때는 5인치가 거슬리지 않아요.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 근데 컨티넨탈로 뜰 때 5인치는 제가 이렇게 뜰 때 이 꺾이는 이 부분과 제 손목뼈가 각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5인치로 컨티넨탈을 하면 손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4인치로 컨티넨탈을 하면 손이 안 아파요. 근데 아메리칸으로 뜰 때는 또 5인치는 괜찮아요. 근데 4인치는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아닌가? 아메리칸으로 다 편한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4인치 바늘인데 이거는 일체형으로 된 5인치 바늘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늘은 좋더라고요. 이 줄이 약간 띠용띠용 거리는 것만 참을 수 있으면. 그리고 이 넓은 긴 케이블로 바꾸려고 떠본 랜턴 문이 이 콘사랑 생각보다 잘 맞아서 이어서 이 랜턴 문으로 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실은 젤모직 실이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앙뚜아네트였는지 노블레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실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적어놨던 거를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없고, 보통 이렇게 콘사나 이런 거 사면 요즘에는 지관 안에 스티커를 따로 붙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네임택을 따로 달아주신다거나 이러는데, 이거 샀을 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지관에다가 감아주셨는데 제가 지관을 버렸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 수기로 썼어야 돼요. 근데 그거 쓴 거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모직 실이고 울 100%라는 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짧아질 거 감안해서 조금 길게 떠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게 함뜨지만 함뜨라고 볼 수 없는 제 세 번째 뜨고 있는 거였고요. 자, 아까 제가 그 시니트 바늘을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이렇게 다루마 패턴북을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한 이유는, 짠. 이 실은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 브랜드 안에서 이제 다루마 실을 런칭을 하신 거예요. 브랜드 안 사이트에서. 그래서 런칭되는 실에 대한 기대평과 사용하고 싶은 실을 댓글로 써서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포클랜드 실이 궁금하고 이제 기대평을 남겼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 한 팩 5볼을 받게 됐고요. 이 실은 그렇게 막 컬러가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따로 염색을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있는 컬러들을 양들의 그 본연의 컬러를 이용한 그런 실인 것 같아가지고, 실이 컬러가 5개인가? 5종류인가? 그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제가 사랑하는 차코를 진짜 차콜은 정말 사랑입니다, 여러분. 차콜은 정말 예쁩니다. 무채색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채색도 그 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채색이지만 무채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차콜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해서 차콜 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컬러인데 조금 더 어둡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살짝 더, 이 정도 컬러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실을 받고 이제 뭐를 뜰지, 이게 5볼을 주시니까 옷을 뜨기는 애매하고, 그리고 이 실을 안 써봤기 때문에 혹시 따갑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포클랜드 울이랑 알파카 20%가 섞인 실이거든요. 근데 알파카는 진짜 베이비 알파카를 제외하고는 아니다, 다른 알파카도 부드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본 알파카 실들 중에
따가운 알파카 실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약간 긴 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옷을 바로 뜨자니 그것도 좀 걱정되고, 그래서 소품을 뜨면 좋겠다. 5볼이니까. 그래서 보려고 했던 그 소품 중에 하나가, 뜨려고 했던 소품 중에 하나가 짠! 이 후드 워머였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원래 이 실이 이걸로 뜨는 실은 아닌데 더 얇은 실로 뜨는 건데, 저는 머리가 크니까 더 두꺼운 실로 크게 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는 약간 넉넉하게 쓰는 그런 또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루마 패턴북은 지금 7번째 책이고요. 이거를 제가 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후드도 있었지만, 이따가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아, 이 옷. 이 옷을 슈님이 뜨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이 원작 색의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렇게는 한번 떠보고 싶다.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벤트 당첨이 되는 바람에, 그래, 사자 하고 구매를 했고요. 이 옷은 왜 더 예쁘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요크 별로 안 좋아하고 배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옷은 요크의 배색이잖아요. 배색이 막 엄청 현란한 배색은 아니지만,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꽈배기도 들어간 것도 좋고, 배색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좋고, 요크인 거는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배색이랑 이 배색이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죠. 지금 이 위에 옷도 같은 디자인인 건데, 같은 도안으로 뜨신 건데, 그래서 아, 이거 떠보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여드리면, 이 옷도 좀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 팔이 완전 가오리 핏인데 좀 도안이 특이해요. 이렇게 따로 떠서 붙여서 바느질해서 뜨는 옷인 것 같고, 이런 옷은 바디는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죠. 소매가 너무 넓다 보니까 바디는 되게 금방 뜰 것 같은데, 소매 뜨는 게 진짜 너무 싫을 것 같네요. 근데 또 우리가 소매 뜨기 싫어하는 게, 이 짧은 구간을 원형 뜨기를 해야 되니까 손이 불편해서도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 정도로 넓으면 좀 뜰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평면 뜨기겠죠? 평면 뜨다가 원형으로 바꿔서 떠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무튼 얘도 좀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이것도 뜨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확실히 티가 나죠. 여기서 이렇게 바느질이 되는 거. 그리고 이 후드는 진짜 이 모델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뻐요. 이 원작 실이,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좀 패턴도 예쁘고, 뜨면 예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바라클라바는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 일반 사람들? 머리 큰 사람들이 쓰기에. 근데 이런 정도의 후드 워머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코트 위에다가도 워머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얘는 좀 굵은 스트라이프고, 얘는 원톤으로 떴나?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가 이렇게 경사뜨기로 곡선을 줬겠죠? 이렇게 곡선으로 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숄 되게 깔끔하죠. 그냥 예쁘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떠볼 생각인데, 저는 네, 떠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원톤으로 떠도 되고, 이렇게 떠도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조각조각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드롭 숄더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떠도 예쁠 것 같고, 아마 이걸 보고 제가 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스트라이프인데 무채색. 딱이죠. 그리고 고무단이 조금 특이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버핏으로 뜨면 예쁘겠지만 이런 핏은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류를 떴나 봐요. 그리고 이건 다 일본어여가지고 저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방인데 아마 패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양쪽 그 끈이 꽈배기 모양이었던가? 이 주머니 스트링 모양으로 된 그런 가방입니다. 100% 늘어지겠죠? 안감을 안 하면.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원작실이 셔틀랜드 울로 알고 있는데 다르마의 셔틀랜드 울.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따갑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만져봤지만. 그리고 이거는 M이랑 L 사이즈가 있습니다. 일본 책들 원 사이즈만 있는 도안들도 있는데 이 책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좀 특유의 분위기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재밌었던 점은 저 다루마 패턴북 처음 사봤거든요. 이렇게 여기 사용된 실들을 이렇게 샘플 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후드의 원작 실인 것 같아요. 완전 무슨 스폰지 같은 거에 얇은 실로 이렇게 감아져 있어서 좀 꼬불꼬불해요. 되게 얇은 실이네요. 제가 저걸로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뒤에 그 이렇게 둥글게 파였던 그 옷에 썼던 그 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일본어여가지고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의 굵기라던가 느낌은 볼 수 있어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에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로 또 후드를 떠볼 건데 이것도 같이 뜨자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뜰 예정인데 언제 뜨죠?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막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뜨겠죠. 제가 언젠가 완성을 해서 또 짠 하고 저 드디어 다 떴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형 옷도 하나도 안 뜨고 인형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너무 늦지 않게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